참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정말 찌질한 직장 상사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찌질하다는 말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요. 충남형 기업체 매장 파트장이었던 A씨가 그 당시에 21살 인턴인 이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좀 샤워를 좀 하고 가야겠는데? 나 지금 집에서 샤워 좀 하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 샤워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이 여성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때까지 안 나가요. 그러더니 나 지금 배고픈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여성분이 왔을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을 거 좀 사와. 그리고 먹을 걸 또 사오게 하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종종 와서 샤워도 좀 하고 그러니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싫은데 이 직장 상사는 뭐 정말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와서 샤워도 하고 먹을 것도 사오라고 그러고 하다가 급기야 추행까지 하게 됩니다. 네. 추행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손 변호사님. 시청자분들도 눈과 귀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동네 목욕탕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이 인턴 사원이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거듭거듭 샤워에 대한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샤워는 할 수 있게 집에는 들어가게 해주는데 본인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내가 집주인인데 손님 두고 집에서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샤워하러 들어온 날 집에 있지 않고 출근해버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던 그렇겠죠.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이 거듭거듭 또 집 비밀 현관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또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알려줄 의무도 없고 알려주지 않는 게 좋죠. 맞죠. 그런데 이것을 또 거듭거듭 집요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5일 뒤에는 스스로 또 이 비밀번호를 열고 이 집으로 들어가요. 집주인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건데 피자를 먹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밤새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그날 마침 너무 아파서 감기 때문에 약을 먹고 깊이 숙면에 취해진 거예요. 그날 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복준 형. 예. 따끔하게 혼꾸녕 좀 내주세요. 좀. 네. 맞아야죠. 뭐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맞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아마 이 여성이 비밀번호를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뭐 이런 행위 자체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서로 이 여성이 이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무작위로 출입하라고 알려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주거 침입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주 구체적인 시간에 오늘 몇 시에 내가 니네 집 그 샤워실을 이용할게 비밀번호 좀 알려줘 해서 그때 알려줬다면 그 시간대에 알려준 거는 주거 침입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무작위로 들어가가지고 아무 때나 내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라고 알려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날짜 이때 들어가라고 이 비밀번호 알려준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출입한 거는 전부 다 이거 아마 주거침입죄로 의뢰해서 처벌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왜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 못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업무상 위력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아하. 만희정 지사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업무상 위력이라는 건 이 사람의 생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추행이나 성관계를 갖는 걸 이제 업무상 위력엔 추행 또는 간음이라고 아하. 하는데 이 지금 36세 직장 상사는 인턴십 평가원입니다.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턴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 근무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집에 샤워 좀 하고 갈게 그러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럼 평가 안 좋게 하면 회사에 잘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런 게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여성이 현관 비밀번호도 알아냈고 샤워도 했고 거기서 피자 먹고 나중에 추행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가 되는데 아까 김복준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주거 침입죄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와도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기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네. 이 추행 부분이 커서 근데 그것도 역시 해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추행 혐의에 대해서 이 파렴치한 짐승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 같은 이 직장 상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홍순배 아나운서? 이 30대 직장 상사는 서로 호감을 갖고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등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여성이 거부를 하려고 했을 때 즉시 중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영화도 보고 술을 마셨다면 그 상사랑 김복준 의원님 네. 서로 그냥 정말 좋은 감정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그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에요. 아하. 본인이 나하고 같이 술 마셔주고 그 영화를 봤으니까 나하고 사귀거나 애인 관계고 그게 뭐 성관계까지도 용인한 행위라고 생각한 거. 그 자체가 오해이고 그건 본인 혼자의 생각인 것이죠. 아하. 기본적으로 남녀 감정의 문제는 네. 일방적이면 그건 범죄입니다. 아하. 예, 일방적이면 범죄예요. 네. 상호 교감할 때 이제 그게 범죄가 아닌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여성의 입장에서 교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교감도 아니고요. 적극적인 교감이 있을 때 승인한 거예요. 네. 이 경우는 그 본인하고 영화 보고 단지 술 한잔 먹었다 해서 이 여성은 내 여성이 됐고 내 애인이 됐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많이 모자라고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찌질한 거죠, 진짜. 네. 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이후에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 판결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 인턴 사원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법부 불신을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가. 인턴 사원의 모호한 태도가 범행을 유발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답니다. 그 근거로 집의 비밀번호를 직장 상사의 생일 4자리에다가 더하기 하나 1로 한 거, 변경한 거. 직장 상사가 샤워하는 도중 침대에서 잠든 점. 그리고 인턴 사원의 어머니와 직장 상사 간의 영상통화도 이루어진 점. 이런 점을 들면서 모호한 태도가 범행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답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여성 머릿속은 아주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백수의 비애는요, 그 정신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로 슬픈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의 인턴십을 체크하고 있던 상사입니다. 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까? 인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분은 여러 건을 봤어요. 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을까요, 요즘에? 네. 그리고 특히 만약에 내가 보호를 받고 저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네.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기 집에서 그러면 잠도 못 잡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 도둑 같은 사람이 와서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내일을 위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럼 잠들 네.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모든 관점이 다 남자분들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에서 이 여성의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사안에서 이제 형을 선고할 때 되면 양형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성폭행은 아닌데 어쨌건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지위에 있어서 집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찌질한 남성을 저러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라면 내 생일에다가 플러스 이런 걸로 비밀번호를 바꿨어? 그리고 내가 지금 분명히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내 바깥에 잠이 들어있어?
그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영상통화를 하면 바꿔줘? 이 여자가 날 좋아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다소 쉽게 추행을 하는 그 범행으로 나가게 된 동기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을 다소 줄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이 여성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남성 직장 상사라는 사람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식에 어긋나는 부탁을 여러 번 했고 결국 수차례 집에 들락거리면서 이런 범행을 한 사실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에 이르게 동기, 특히 이제 본인이 어떤 애정이나 호감을 가진 여성이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내린 이제 처분을 보시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을 하셨거든요. 네. 뭐냐면 본인은 애정과 호감으로 이렇게 무리한 부탁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폭력 예방 치료 강의를 통해서 조금 명확하게 개선을 할 것을 주문하고 네. 있고 이 지금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됐는데 아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걸로 봐서는 아마 피해자도 나중에는 합의나 용서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중요한 건 직장 상사와 평가를 받는 부하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이 여성은 20대 초반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21세 정도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당혹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네.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했을 여지가 있거든요. 피해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가해자도 36인데 본인이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 그리고 피해자한테 이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번에는 철저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요. 상호 애인 관계라는 신분을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교감 없이 합의 없이 그 여성의 몸에 손을 대면 그 자체로도 강제추행이에요. 아. 예. 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지거나 이거 자체 안 되는 거예요. 네. 애인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네네. 예. 자, 과연 이런 일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로 이런 나쁜 마음을 고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